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 오후입니다. 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잘 편안히 쉬셨습니까? 오늘 비가 오네요. 낮에 비가 오기 시작해서 비가 오는데 내일 오전까지 온다고 하더래요. 봄의 나무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비. 근데요, 갑자기 옛날이 생각나서 옛날 민요 나오는 옛날 노래 있잖아요. 저희 아버님들이 부르시고, 약주만 좀 잡수면 부르시거든 노래. 그 노래가 생각나요. 강원도에는 눈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이요, 눈이 오고, 뭐 10여 센치나 많이 온답니다. 근데 또 이쪽에 서쪽에는 비가 옵니다. 그래서 옛날 민요가 생각납니다. 높은 산에 눈날이고 얕은 산에 채날이고 1년 12달 365일을 하루만 못 봐도 못 살겠네. 어리시구나 좋다 기화자 좋네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아주 우리 아버님이 약수 치시면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요. 강원도에 눈이 온다는 거예요. 15cm 폭설이 온대요. 주말이면 강원도 가서 눈이라도 좀 보라 갔으면 좋은데 지금 여기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제가 비가 와서 우산을 쓰고 나왔습니다만 비가 옵니다. 여하튼 자연의 돌아가는 순리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해드리는 건 몇 가지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문제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3자녀 이상 나오면 대학 등록금을 면제를 추진하겠다. 그런 얘기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중국에 대한 그 쎄쎄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대 교수들이요. 아니 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의사들이 그러는 거는 뭐 자기들 직장에 다니는데 자리 오고 연계가 되고 직업상 뭐 연계가 되니까 그렇지만 교수들이야 학생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제자를 더 많이 키우니까 같은 시간 내에 가르치면 강의하면 그만큼 그 보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교수들이 왜 사퇴를 해? 난 좀 이상한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전에도 내가 방송을 해드렸지만요. 제가 학교 다닐 적에 초등학교 계양초등학교 학교 교실을 빌려가지고 중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무상이죠. 연필도 사주고 노트도 사주고 또 책도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젊은 그 학교 다니는 그 선배 동료 후배들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16명의 그 교사들이 자칭 교사죠. 거기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뭐 한 300명 되는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때는 그 당시엔 중고등학교 못 가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딴 데는 몰라요. 계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학교 못 가는 학생들에게 그 수업을 가르쳐서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사회 나가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있습니다. 우린 사실상 뭐 단돈 일어나 분도 뭐 어서 누가 무슨 수당이고 월급이 주는 거 없습니다. 우리 주머니 털어서 그래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몇 년간 했어요. 그런 일도 했어요. 근데
대학 교수들이 봉급 많고 대우 좋고 그런데 아니 대학 교수들이 왜 사퇴합니까? 왜 사직서를 내요? 나 그거 참 이상한 나라다 해봤어요. 이런 교수들을 배가 불러서 그런 것 같은데 전부 다 그냥 자기 그 사퇴서 내면 그냥 그거 결제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그냥 다 쫓아내버리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조교수, 부교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전제 또 교수했던 건강하신 그 퇴직한 분들 그분들 갖다 그냥 그 교수로 쓰지 뭐. 아니 사퇴를 왜 해? 아니 전공의는 자기들 직업과 직접과 이제 저기 저 피부로 느끼는 문제가 있으니까 또 그런다고는 모르지만 대학 교수들이 왜 사퇴서를 내냐고요? 왜 사직서를 내?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참나. 아니 어저께 뭐 한동훈 그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저기 전공의 그 회장단 뭐 교수들 회장단 만나가지고 협의해가지고 뭐 좀 그 여기에 대해서 좀 유연하게 좀 해달라 뭐 좀 어떻게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여기서 아니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기관에서 총리가 유연하게 처리해라 그래가지고 일부 좀 이렇게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것 같아서 어제 밤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니 교수들이 그냥 오늘 그렇게 강행한다는 거예요. 에? 아니 지금 정부에서 학생들 2천 명 더 증원한다는 것 같다가 전부 원천 저기 취소하지 않으면 그러면 한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아니 선생이 학생들을 갖다 들어오는 걸 갖다가 늘어나는 걸 갖다가 문제 일으킨다 말을 한다. 그래서 사직서를 낸다. 난 우리나라 참 묘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묘한 나라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 발표를 했어요. 세 자녀 이상 나오면 대학 등록금을 면제 추진한다. 그래도 좀 진일보한 겁니다. 여하튼 정부는 이 지금 현재 출생이 지금 자꾸 줄어드는 문제, 우리나라 어린이들을 낳기를 참 그 기피하는 이런 젊은 세대에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걸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방송할 때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150명이나 100명으로 줄이고 거기 그렇게 되면 그 보좌가 9명씩 되는 것도 다 봉급 안 나가잖아요. 그런 예산 줄여서라도 아이들 자녀 낳으면 자녀 낳는 학생들을 갖다가 대학까지 공부 가르치는 하는 거를 정부가 거기서 좀 추진 좀 해라. 그리고 어린이들 지금 아이들을 낳으면 아이들을 지금 현재 그 육아가 힘들잖아요. 요즘에 뭐 맞벌이들 다 데리고 여성들도 다 실력이 있고 다 똑똑하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나와서 직장에서 일을 해야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하여튼 해야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좀 대신 시간 있는 사람들이 좀 그 육아를 좀 돌볼 수 있게끔 하는 거. 뭐 지금도 돌보미가 있습니다만 더 좀 확대해서 확실하게 마음 놓고 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를 정부가 좀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솔직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작년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뭐 방탄하는 것만 했지. 300명이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뭐 국회에서 무슨 발언하고 뭐 정책에 대해서 뭐 입안해가지고 하는 거 뭐 이런 거 내놓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 뭐 아십니까? 뭐 당선되면 가서 뭘 하는지 뭐 출근했는지 저기 국회에 등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국회의원들 뭐라 그렇게 300명씩도 그렇게 그냥 나라만 시끄럽게 만듭니까? 그냥 뭐. 여하튼 한동훈 위원장이 세 자녀 이상 나오면 대학 등록금 면제 추진한다고 하는 그거는 일단 이렇게 자꾸 조금씩 지원을 정부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이거 정부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좀 달라지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아이들을 낳으면 한국에서 한국 아이를 낳으면 대학까지 가르치는 일도 정부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젊은이 아이들이 자꾸 인구가 줄어들면 이 나라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군대는 우리가 남북이 대치해 있는데 저 북한에서는 계속 남지 몰라 그러는데 그러면 군대는 누가 나가고 또 기본적으로 일해야 되는 국가 공무원들은 누가 일합니까? 외국에서 다 수입해 와요? 요즘에 뭐 기업체의 인력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온다고 하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가지고 아주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이죠. 이 정부가 제1순위로 그 아이들을 좀 이제 다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이들이 좀 결혼 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가든 정책을 다 좀 발표하시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자손 만대에 갈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환영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는 한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싫었는데요. 아니 지금 현재 법원에서 지난번에 재판받는데 재판에 거기 가지다 놨어요. 소환되는데 재판받는데 안 가지다 놨어요. 아니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 아니 무슨 대표였든지 대통령이었든지 장관이었든지 일반 서민이었든지 일반 뭐 영세이었든지 여하튼 법은 같은 법 기준에서 다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것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요. 아니 조국 같은 사람은 조국 전 장관 같은 사람은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는데 왜 구속이 안 되고 그냥 놔둡니까? 3심 대법원까지 판결할 때까지 기다리나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하나요 법원에? 예? 사법부에 있는 판사들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해요? 뭐 무슨 힘이 있고 뭐 전직이 어떻고 뭐 저 그 좀 실력이 있고 뭐가 그런 힘이 있으면 그렇게 봐주는 거요. 그렇게 모른 척하는 거요. 참말로 사법부도 이게 아주 완전히 개혁을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개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중국에 왜 거기다서 감나라 대출이나 그렇게 하냐, 왜 거기 개입하냐 그런 얘기예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그냥 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국말로 쎄 아시죠? 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감사 뭐 영어로 땡큐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쎄 그런데 아니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중국은 높은 산이고 한국은 얕은 언덕이고 이렇게 아주 굴종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분노를 샀는데요. 아니 이재명 대표 쎄 중국한테는 무조건 예 하고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야 되는 겁니까? 대만의 그 양안의 문제가 중국하고 문제인데 그래도 개입할 필요 없다. 왜 개입하냐? 이 이재명 대표는 6.25 때 태어나지 않아서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나라가 저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저 중국하고 러시아가 소련이 같이 힘을 합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가 낙동강 밑에 부산만 남고 다 떨어졌어. 다 북한이 다 점령했었어요. 그쪽에 세계 유엔군 16개국이 우리나라 돕지 않았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화되어 있어가지고 이북하고 같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왜 그게 이북이 그렇게 하는 일이 이상적이고 그것이 마음에 들면 이북 가서 살지. 이북 가서 살아. 이북 가서 살아요. 지금 이북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지금 현재 탈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몇만 명이 넘어와 있고 말이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이게 아주 비일비재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들이. 근데 아니
북한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는데 양안했는데 거기를 왜 거기 개입하고 그러냐. 개입하지 말고 그냥 중국에 이제 쎄쎄만 하면 된다. 쎄쎄. 하하 참나.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끌어나가는 국민들 대표인 국회의 대표고 국회의원이라고 하니까 나라가 참 힘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하기 참 힘드시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뭐든지 그냥 외국에 수출 많이 하고 외교 잘하고 국방 튼튼히 해서 이 나라가 좀 안전하게 아주 발전적으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인데요. 그 저기 국민과의 그 대화하는 일도 22번이나 댕겼어요. 22번이나. 그 거리가 뭐 5,000km가 된다고 그래요. 4,970km가 돼요. 5,000km가 된다고 그러고요. 부산을 12번 간 거예요. 12번. 왕복해가지고 6번 이상 간 거예요. 그렇게 다니면서 국민들의 그 가렵고 어렵고 힘든 거를 직접 들으시고 또 그 해결 방법을 내놓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그걸 제대로 세세히 살펴서 못 오니까 대통령이 바쁘신데도 나서서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 나라가 잘 살고 잘 먹는 나라, 발전된 나라, 그저 국가 안보가 튼튼한 나라, 이런 나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에 쎄쎄하면 된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그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랬는데 말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쎄쎄하지 왜 중국을 갖다가 찝쩍거리냐. 중국을 찝쩍거리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찝쩍거린다는 얘기가 아주 우리 국민들이 잘 쓰지 않는 바닥의 얘기입니다. 바닥. 저 조폭이나 깡패들이 그러잖아요. 너 왜 찝쩍거려? 그래가지고 하는 게 그 조폭들 쓰는 말 아닙니까? 우리네들 집에서 살면서 찝쩍된다 그렇게 하는 얘기 여러분들 하셨습니까? 아니 당대표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찝쩍댔습니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냥 깔보고 무시하고 뭐하고 그렇게 하지. 참 국회의원 이제 보름도 안 남았습니다만 국회의원 선거 이번엔 잘 뽑아야 됩니다. 여야 가리 말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리고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여야를 생각지 말고 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대통령 저 발목 태클 걸지 않는 사람. 발걸이 하지 않는 사람들. 대통령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도 그냥 그 말썽만 해도 5년 임기 채웠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5년은 하여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더 해도 안 하잖아. 그럼 5년 동안 하는 동안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고 길어줘야 되는 거지. 야당은 못 봐주겠다. 야당은 안 된다. 야당에서는 안 된다. 여당은 돼야 한다. 해야 된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지만요. 참나. 쎄쎄. 내가 중국에 많이 다녔습니다. 중국에 기관장으로 있을 때는 자매 도시가 있어서 많이 다녔고요. 또 그 이후에는 사우디 있으면서 사우디에서도 또 무역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해서 중국하고 연계시키냐고 좀 시간이 나면 중국에 많이 다녔습니다. 의류 제조하는 업체, 전자제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 거기 그 당시 값이 싸니까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중국 걸 많이 수입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많이 다녔는데요. 나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도요, 쎄쎄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전화 안 해봤습니다. 안 했어요. 정말. 반드시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아니면 영어로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이런 쪽에 얘기를 했죠. 쎄쎄라는 말은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물론 쎄쎄라는 말을 중국에서 쓴다는 건 알았죠. 그러나
그네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중국에 친구들이 많고 있지만 중국 사람들한테 저는 굴종적으로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 저기 저 왕조 시대 때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습니까? 중국한테 여성들이고 남성들이고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씩 그냥 중국으로 갔다가 그냥 끌어가고 말이죠. 왕자나면 왕자도 중국에서 잡아다가 중국에다 3년씩 갔다가 그냥 두게 두고 중국에 대해서는요 그런 옛날 계속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요 요즘은 이제 다변화되어 있는 그 세계 사회에서 서로 이제 정도껏 무역도 하고 뭐 이렇게 외교도 하고 이렇게 해갔지만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높은 산이요 한국은 조금 작은 얕은 언덕이라는 얘기는요 정말 국민들 자존심을 깎은 얘기고 이번에 이 대표가 말하는 중국에 대해서 왜 자꾸 집적되냐 쎄 하면 되잖냐 그냥 무역무대로 나가면 될 거 아니냐 대만하고의 그 양안 문제 그 양안은 양국에 있는 그 해안안이에요 양안 문제를 왜 거기도 그 개입하려고 그러냐 개입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뭐 일부 사람들은 공산인 줄을 지향하는지 몰라도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6.25 때 16개국의 참전국이 우리나라 와서 그 이외에도 수십 개국 나라서 의료품 뭐 헌 옷이라든지 뭐 먹을 거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지원했잖아요. 그럼 자유민주주의를 한다고 그러는 나라 지원 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건 옛날 빚을 좀 갚는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 왜 집적되냐? 쎄 하면 되지. 네, 그래가지고 무슨 정치로 국민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 당신들이나 쎄 많이 해. 중국 가서 아주 살든지. 말이면 말 같은 얘기를 다 해야지 말이야. 내가 그냥 그 얘기 듣고 열불 나가지고 말이죠. 아니 세세 정치인들이 이런 사람들 300명씩 왜 듭니까?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여하튼 오늘 이렇게 아주 제가 속에 참을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요. 여하튼 여러분들 비 피해 없으시고 여러분들 자동차 타시면서 길이 미끄러우니까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부터 편안히 쉬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곤종TV의 곤종왕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